예, 안녕하십니까. 매버릭 TV 구독자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이제 저희 채널은 좀 고급지게, 여러 가지 정보 소스, 학계, 뭐 기술, 컨퍼런스, 투자은행, 증권, 벤처 이런 곳, 산업별로 1,500에서 3,000개 정도의 소스에서, 좋은 뉴스들을 전달해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새롭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AI가 워낙에 발달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AI한테 뭐 반도체 주요 뉴스 던져줘 이렇다고 해서 좋은 게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큐레이션이 필요하죠. 아무래도 저희 채널을 보는 분들한테는 정보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 인텔에 관한 탑 20 뉴스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0개는 그냥 일반적인 탑 뉴스고요. 그 다음에는 3대 신기술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애플이 인텔 파운드리를 쓰기로 좀 예비 합의를 했다라는 기사가 지금 월스트리트저널, 그 다음에 따라서 로이터스, CNBC, 블룸버그에서 나왔는데요. 애플 기기의 일부 칩셋을 인텔의 18 옹스트롬, 그러니까 1.8나노 공정으로 제조하기로 합의했다. 이게 그 작년부터 해가지고 팀 쿡이 자꾸 백악관에 가요. 그리고 리프탄도 파운드리 사업 매각한다 이런 얘기했다 백악관에 불려 들어갔는데 그때 저희 업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너 리프탄 당신 뭐 팹리스 회사, 팹리스라기보다는 IP죠. 케이던스에 오래 있었으니까 설계로 그렇게 제조 손에 더러운 거 안 묻히고 뭐 이렇게 인텔을 그런 식으로 제조 버리려고 하면은 너 중국 빨갱이 소리 들을 테니까 각오해. 물건은 갖다 줄 테니까 버텨라.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갔을 거라고 다들 추측을 했었더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팀 쿡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임을 했는데 아무래도 애플이 차기 모바일하고 맥킨토시 컴퓨터에 들어가는 칩셋을 일부 인텔 최신 공정을 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요게 이제 그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을 10% 샀고, 엔비디아도 50억 달러를 넣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거를 되돌리기가 쉽지 않지 않겠냐. 이제 요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인텔 실적 다들 보셨죠? 원래 인텔이 지금 환율로 따지면 연매출이 원래 80조에서 100조를 하던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텔이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엔비디아가 4조 달러라는 거는 조금 지금 균형이 맞지 않다. 어느 쪽이든 조정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조 달러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술이 약속한 거, 파운드리 고객들이 몰려드는 걸 생각을 하면은 1조 달러는 가지 않겠냐. 참고로 1,000억 달러일 때 주가가 20달러 정도였으니까 어디까지 목표선을 보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AI 매출 비중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AI로 분류할 수 있는 매출 비중이 20%대였는데, 상당히 앞으로도 이게 늘어날 걸로 좀 보이고요. 이건 뭐 다 보셨으니까. 세 번째 뉴스는 파운드리 3대 빅딜. 아까 말씀드린 애플 말고도 특히 이제 테슬라가 테라팹 지금 이제 건설 의향서를 텍사스주에 냈다 그러는데, 1.4나노 14옹스트롬 공정을 사용하기로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원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지금 인텔은 그 한 대 6천억 하는 하이 NA, 뉴메리컬 애퍼처 ASML 가장 비싼 장비를 쓰고 있지 않아요. 18옹스트롬 1.8나노는 그냥 일반 EUV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1.4나노 공정의 어떤 램프업에 있어서는 리프탄이 외부 고객이 커밋먼트가 없으면 힘들 거라고 했는데 테슬라가 지원을 해주는 것 같다. 이거 아마도 제가 예상하기로는 예상이라기보다는 조금 좀 추측을 하기로는 근거 없어요. 이게 아마도 골든돔 프로젝트하고 연관이 좀 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글은 지금 TPU의 외주 생산을 맡기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후공정이라 그러죠. 유리기판, 뭐 CPU, 코어 패키지드 aptics 이런 게 요즘 핫한데, 요 인텔의 EMIB,
요 기술도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요 패키징 공정에 또 몇십억 달러, 수조 원 규모의 발주를 지금 구글이 인텔한테 내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그 사업부의 수장들을 영입을 했어요. 첫 번째로 좀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좀 읽기가 어려운데 알렉스 카토지안 한국어로 좀 겸손하게 읽으면 그런 발음인데 이게 퀄컴에서 스냅드래곤 모바일 플랫폼을 총괄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 컴퓨텍스라고 PC, 게이밍 이런 디바이스의 큰 행사가 있는데 여기 이제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그 행사가 하는데 거기에 바로 지금 그 키노트를 맡는다고 합니다. 키노트라고 하는 건 왜 우리도 삼성이나 현대가 어디 무슨 큰 행사 가가지고 거기 사장들이 또 스티브 잡스 따라한다고 뉴발란스 신고 와가지고 되지도 않는 영어로 떠들고 이제 슬라이드 넘기고 이제 박수치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바로 한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 아마도 엣지 피지컬 AI 시장으로 인텔이 이제 미세 공정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푸시카 러네이드. 이게 정확히 제가 영어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분이 CTO로 들어왔는데 인텔에 17년을 봉직을 하셨고 특히 한 10년 후에 본격적인 먹거리가 될 거라고 보이는 퀀텀과 뉴로모픽, 포토닉스는 지금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이밉이나 여러분들 요즘 사랑하시는 코 패키지드 aptics 유리기판, 이런 인터커넥트, 유리 기반의 인터커넥트 기술 이쪽을 하게 되는데 둘 다 리프탄한테 바로 직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서로 이제 텔레나 카톡을 계속 하는 거죠. 속도를 굉장히 올리려고 하고 있고 엣지 AI와 미래 신기술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이제 컴퓨텍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아마 대만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제품군을 발표를 하고 자랑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펜서레이크 1.8나노로 만든 거는 지금 노트북 업계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죠. 외장 그래픽 카드가 없어도 게임도 잘 되고 발열도 적고 실사용 시간도 굉장히 긴 걸로 드디어 윈도우 진영에서 애플 맥북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런 기대도 많이 받았는데 특히 이게 그 핸드헬드 게이밍 시장에서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콘솔 게임도 포함해가지고요. 여기서 그러한 가능성이 컴퓨텍스에서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노바레이크가 이제 하반기에 나오게 돼 있죠. 이제 최고 모델은 52코어가 들어가는데 새로운 소켓을 쓴다고 해요. 근데 또 여기서 사람들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게 야 인텔 이 새끼들 또 소켓으로 메인보드 장사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이번 소켓은 사실상 3세대 정도 안 바꿀 그런 규격의 소켓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바레이크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이제 많은데 제가 볼 때는 AMD가 노바레이크가 나오면은 아마도 깜짝 놀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따가 3대 신기술을 말씀드릴 건데 그동안 인텔이 AMD한테 게임이 많이 밀렸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캐시 메모리가 좀 적어서 그래요. 그 공정 기술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요번에 후면 전력 배선이라 그러죠. 트랜지스터 밑에다가 전력 배선층을 다 빼고 위에는 트랜지스터만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 간섭이나 전력 누설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사라지는 건데 요렇게 두 층만 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에 한 층 전체를 캐시로 깔아버려. 이게 사실은 비장의 무기입니다. 아마 노바레이크가 성공적으로 나오면 게임에서도 이제 게임에서도가 아니라 요새 인텔이 많이 밀리니까 다만 AMD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게임이나 그래픽 렌더링 성능에서는 인텔하고 비교가 안 될 가능성도 전 있다고 봐요. TSMC가 후면 전력 배선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따라오는 게 시간이 많이 늦습니다. 이 세계 최초로 지금 인텔이 18나노가 아니죠. 1.8나노 공정에서 도입을 했기 때문에 펜서레이크에도 일부 도입이 됐어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서버용 저전력 288개 코어를 자랑하는 제온 6 플러스 제가 포스팅에서도 글로 써놨습니다만 클리어 워터 포레스트
요게 아마 굉장히 그 AI 서버 시장에서 발군의 어떤 성능과 어떤 인기 이런 거를 보이지 않겠나. 요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요 게이밍 핸드헬드 요것도 아마 펜서레이크 기반으로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나노 수율이 지금 충분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지금 거의 60에서 70% 달성된 걸로 보고요. 일단 60%가 넘으면 경제성 있는 양산이 가능한 단계에 진입했다고 봅니다. 다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80% 이상이 필요한데 이게 원래 연말까지 하기로 돼 있었는데 아마 올해 중반에 이게 될 것 같다라고 CFO인 진 스너가 발언을 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ASML의 최신 장비인 하이NA 뉴메리컬 애퍼처 EUV를 쓰는 1.4나노 공정의 리스크 생산이 2분기에 돌입을 할 예정이다. 여러분들 올해 그 인텔이 후면 전력 배선, 그 다음에 그 이밉, 이종 직접 패키지죠. 3.5D 패키징이라고 하는 건데, 요 기술들이 일부 적용이 돼서 성능이 꽤 따라왔다, 인텔이 부활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내년에 1.4나노로 다른 PC, 노트북, 랩탑 이런 플래그십 프로세서들이 다 나오면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X86의 왕좌 자리를 가볍게 수성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물론 성공한다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인텔이 제조 공정 쪽에서 기술 혁신을 상당히 복합적이고 치밀하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번째 뉴스입니다. 트럼프가 자랑을 했죠.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10% 지분을 샀는데, 우리 벌써 400억 달러 벌었어. 우리 수익률 300%다. 뭐 이거 대통령 한 명에서 주식 투자해가지고 나라 돈을 지금 환율로 하면은 지금 60조 원을 벌어온 거죠. 큰일 했다. 이거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리프탄 CEO가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얘기한 건데 지금 AI의 펀딩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랄까 라지 랭귀지 모델 뭐 몇 조개의 파라미터를 쓰고 이런 회사들이 펀딩을 독식을 하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지금은 더 이상 LLM이나 챗봇을 만드는 회사들한테 펀딩이 거의 안 가요. 소수의 큰 회사들한테 엄청난 돈이 몰리지 많은 스타트업들은 지금 엣지 혹은 뭐 피지컬 AI 이런 식으로 AI의 확산을 통해서 가고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GPU라고 하는 수요보다는 상당히 많은 중소 중견기업들이 쓰는 서버들은 하이퍼스케일러들처럼 엄청난 가속기를 쓸 수가 없어요. 대부분 X86 시스템, 인텔 제온 시스템으로 거의 다 가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글로벌 서버 출하량의 5% 정도가 하이퍼스케일러가 쓰는 그 서버들이에요. 근데 그 매출액이 전체 서버나 AI 그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가 돼서 그런 거지. 나머지 90에서 95% 정도 되는 서버는 여전히 X86 서버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거기에 다만 비싼 엔비디아 GPU가 안 들어갈 뿐인 거예요. 어쨌든 이쪽으로 오게 되면 엣지 AI로 AI의 어떤 추론형 AI로 확산이 되는 이 과정에서는 CPU 비중이 굉장히 올라가지 않겠냐. 뭐 구형 서버들, 뭐 중소 중견 기업들이 쓰는 서버들도 당연히 업그레이드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뭐 대규모의 훈련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훈련된 모델을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갖다는 쓸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서버를 왜 클라우드 컴퓨팅에 뭐 다 저장을 안 하고 그러냐 그러면 회사마다 그 데이터 보안 규정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뭐 포스코에서 철강 합금을 새로 만들었다. 아니면 뭐 지시 녹십자라든지 한미약품에서 새로운 케미컬 화학 합성의약품 레시피가 나와. 그거를 클라우드에 올려 그거를 그거 겁나서 못 올리거든요. 아무리 보안이 있다 그래도 올리지 않아요. 자체 그 사내 ERP라든지 전산 회계망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서버의 교체 주기도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AI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고 이것이 바로 서버 CPU 시장의 어떤 확산
시장 규모의 확대가 지금 상당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보는 부분입니다. 9번째 뉴스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텔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작년 1년 동안 수익률이 466%인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거에 근접한 수익률 내고 계실 거다 이렇게 믿고 있고,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다시 뭐 좀 후퇴를 하든지 말든지 저는 1조 달러 이상 간다라고 보고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뭐 오른다 해서 자랑하고 내린다 그래서 울고 그러지 않고, 저는 인텔이라는 회사는 당연히 1조 달러를 넘어야 되는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One Big Beautiful Bill, 그 다음에 뭐 칩스 액트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도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CPU 로드맵이 유출이 됐어요. 올해 하반기에 노바레이크, 이걸로 제가 볼 때 AMD의 기세를 확실하게 누를 것 같고요. 그래도 긴가민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년에 레이저 레이크, 그 다음에 타이탄 레이크, 28년에 문 레이크, 이렇게 1.4나노부터 제가 볼 때는 0. 후반 단위의 옹스트롱 공정까지, 나노미터 공정까지 1옹스트롱까지 가는 그러한 공정 로드맵들은 이미 벨기에 아이맥하고 IBM, 뉴욕 클러스터에서 이미 개발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일본의 라피더스의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상당히 우리 예상과는 달리 순조롭거든요. 일본 정부에서도 수십조 원 돈을 요번에 또 추가적으로 직접 보조금을 승인을 한 바가 있어요. 굉장히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미세 공정에서 제가 중국이 뭐 수십조, 수백조 원을 동원한다 그래도 사실 무섭지 않거든요. 근데 일본이 한다 그러면은 사실 등골이 좀 쭈뼛 서요. 맞나? 등골이 쭈뼛 서는 게 아니라 뭐 머리칼이 등골이 서늘하다. 서늘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파트 2 신기술. 3대 신기술이 있죠. 리본 팻. 요거는 이제 삼성 TSMC도 하고 있는 게이트 오로라운드. 트랜지스터의 구조적인 변화이고요. 이건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건 포베로스라고 하는 그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전력 배선을 한층 밑으로 다 빼버리는 거. 그 다음에 요 이밉. 요게 이제 이종 집적 기술인데, 헤테로지니어스 인티그레이션.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은 그거예요. 뭐 GPU랑 HBM이랑 요 유리기판 밑에서 4나노, 5나노 기술로 이렇게 데이터가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인터커넥터 혹은 인터포죠. 이제 이거를 유리기판으로 해야 된다. 이제 요런 게 있는데, 요거 조금 또 인텔이 제가 볼 때 요 회심의 한 수를 둔 것 같아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요번에 그 펜서레이크 양산한 기술 말고 지금 1.8나노 공정의 개선판이 나와 있어요. 요게 상당히 또 지금 성능 향상폭이 좋은데 9%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 같은 전력을 쓸 때. 그 다음에 전력 절감도 많이 됐고 열 전도율, 발열도 상당히 많이 줄었다. 그리고 기존의 1.8나노 최초 공정 설계를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발표됐다. 참고로 VLSI 학회는 이제 베리 라지 뭐 실리콘 인테그레 뭐 이제 그런 내용인데 초고집적 회로를 연구하는 그런 학회입니다. 굉장히 유서 깊은 학회죠. 여기서 나온 내용. 그 다음에 이 학회 행사에서 요번에 인텔의 1.8나노 개선 공정과 TSMC의 A16, 그러니까 1.6나노 프로세스가 전반적으로 전성비와 성능이 어떤지가 논문, 서류상으로 좀 맞붙게 된다.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인텔이 무조건 밀릴 거라고는 저는 생각이 되지 않아요. 네. 그렇고요. 세 번째는 이밉.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영어 약자를 까먹었는데 지금 TSMC가 하는 그 코어스라고 하는 패키징은 뭐냐면 그 웨이퍼 한 판에다가 그 GPU하고 HBM을 다 장착을 하고 그 밑에가 다 유리기판으로 통하니까 밑에가 다 기판 전체가 유리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텔이 하는 건 뭐냐면 원래 쓰던 인쇄 회로 기판 PCB 그 오가닉 플라스틱 수지 기판 안에다가
그 칩 간 연결하는 그 브릿지만 갖다가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훨씬 싸요. 비용이 3분의 1에서 5분의 1까지 봅니다. 근데 이게 뭐가 좋냐면 성능은 지금 다이렉트 본딩 혹은 하이브리드 본딩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코어스에 비하면 조금 느려요. 아주 느린 것도 아니야. 근데 이게 확장성이 좋아요. 왜냐면 TSMC가 쓰는 코어스 방식은 이 웨이퍼 하나를 구워내면은 그 위에서만 확장을 할 수가 있어. 그 위에다 올려놔야만 연결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인텔의 이미은 기존 회로기판에 브릿지만 갖다가 끼워 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큰 판에다가 많은 서버 프로세서랑 GPU 가속기 ASIC 이런 것들을 갖다 넣을 수가 있는,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텔이 원래 어떤 생태계의 확장성을 고려를 많이 하는 회사라서 이 기술을 쓰고 있고, 기술을 개발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구글이 TPU 연결을 위해서 이 기술 계약을 했죠. 물론 수율이 패키징 업계에서는 95에서 98%까지 올라와야지 돈을 많이 번다라고 봅니다. 일단 90%까지는 올라왔다. 하지만 추가적인 수율의 개선이 필요한 단계이고 앞으로 하이브리드 본딩 혹은 다이렉트 본딩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코어스 대비 확실한 그 확장성의 장점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이제 서버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는 인텔의 그 제온 6 플러스 코드네임 클리어워터 포레스트가 무려 288개 코어에 576MB의 캐시 메모리, 그 다음에 DDR5 8000 12채널입니다. 12개의 메모리 슬롯을 꽂는 건데 인텔이 주도한 세계 최초의 3대 신기술, 그 게이트 오러라운드, 그 다음에 포베로스 다이렉트,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확장성이 좋은 이밋 브릿지까지, 이것이 다 한 번에 들어가는 그러한 서버용 프로세서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나오면 ARM이 서버 CPU를 좀 장악하거나 AMD가 지금 새롭게 나오는 것도 제가 볼 때 많이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인텔이 워낙에 신기술 개념을 다 갖다가 종합을 해서 넣었기 때문에, 물론 뭐 수율이나 이런 건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제 소자의 설계 개념, 그 기술의 어떤 개선, 그 서류상에서만 봤을 때는 이걸 넘어서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 애플이 아까 말씀드린 1.8나노의 개선 공정에 PDK, 이걸 뭐라고 했더라? 이게 프로세스 디자인 키트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설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키트를 수령을 해가서 지금 이제 애플의 바이오닉이라든지 뭐 M5라든지 이런 칩셋에 적용을 할 수 있냐, 요거를 검증하고 있는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가 제대로 된다면 좋은 소식이 나온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좀 인텔이 힘을 많이 받지 않느냐. 모바일 때문에 소외가 되어서 쩌리가 되었던 회사가 다시 한번 미세 공정의 어떤 신기원을 열어가는 그런 회사로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구글이 TPU 패키징에서 코어스가 워낙에 지금 입도선매가 된 그런 이유도 있어요. 인텔의 이밉을 채택을 한 것이. 엔비디아가 뭐 다 가져갔기 때문에 패키징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인텔의 이밉을 일부 도입하기로 했다. 삼성도 아이스큐브가 있는데 뭐 좀 긍정적인 소식이 많이 들려오진 않아요. 일곱 번째 뉴스, 이제 거의 제가 20몇 분을 안 넘기려고 해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4나노 14옹스트롬 공정에서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포베로스의 2세대 기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본딩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다. TSMC보다도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성능을 보일 확률이 현재로서 저는 있다고 봅니다. 성공을 한다면. 실제로 TSMC도 인텔을 formidable enemy라고 표현을 최근에 했었죠. 이게 그 선수들끼리는 기술 학회 가서 그거를 보면은 실제 그 소자 뭐 이제 파일럿으로 뽑아낸 거에서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면은 대충 알아요. 이게 우리 그 랜셋이라든지 뭐
여러 의학 저널에서 임상 결과 나온 것만 봐도 어떤 약제가 더 나은 건지 바로 알 수 있는 것처럼 6개월, 1년 뒤에 제품으로 나옵니다. 제가 괜히 이제 뭐 TSMC나 지금 뭐 AMD 좋아하시는, 엔비디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유 뭐 그래도 뭐 갈 길이 멀겠지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온 거일 수도 있다. 상당히 지금 국면, 이 반도체 선단 공정의 어떤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은 TSMC 독주 구도가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려요. 제가 인텔 주식을 갖고 있어서도 그래요. 그래서이기도 합니다. 또 후발주자들이 이렇게 성공을 해줘야 삼성 파운드리한테도 기회가 또 오는 거니까요. 8번째 뉴스. EMIB-T, 아까 말씀드린 그 구글이 TPU 패키징 하는 그 브릿지 넣는 기술이 지금 또 TSV 기술하고 좀 결합이 돼서, 또 이게 좀 말씀이 좀 너무 어려운데 어쨌든 좀 개선이 된 버전이 벌써 이제 초도 제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애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글뿐만 아니라 아마존 트레이니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마이야 이런 곳들도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첨단 패키징 쪽도 지금 인텔한테 수주를 많이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바뀐 거죠. 중화권으로 외주를 많이 주다가 이제는 미국 기업들끼리 이제 팹리스 수요가 생산을 이끌고 다시 한번 우리가 패권을 갖고 간다, 제조까지. 요런 흐름이 많이 보이고 있다. 이 사장들이 괜히 실리콘 그 반도체 산업협회 사람들이 백악관에 괜히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겠죠. 진짜 주의해야 돼요. 야, 지금 삼성전자 뭐 파업하고 회사에 남은 돈 몇십 조 있으니까 다 닦아 먹자 이런 소리 할 때 아니거든요. 이걸 보고도 지금 뭐 정신이 안 든다 그러면 뭐 별 수 있겠어. 가야지 뭐 몇 년 있다가 메모리 장사 끝나고 나면은. 자, 9번째. 요게 이제 제목이 좀 어려우실 텐데 결국엔 첨단 패키징 독점이 소멸 단계에 와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야후 파이낸스하고 모틀리 풀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밉 테크놀로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기 전에 결정적으로 인텔이 지금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 그러니까 전력 후면 배선에 있어서 TSMC에 대해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앞서가고 있어요. TSMC 2나노에도 이거 안 들어갑니다. 1년 반 안에 인텔이 고객을 많이 확보하면은 독점 깨지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디지타임스에서 지금 첨단 패키징이 AI나 파운드리에 지금 트로이 목마 병목이 되고 있다. 그리고 TSMC의 독주에 어떤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러니까 전공정, 선단공정 만드는 그 전공정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첨단 패키징 때문에 독점이 깨질 수도 있겠다. 그만큼 지금 글로벌리 ASIC, GPU, HBM 이걸 한꺼번에 실장하는 그 첨단 패키징이 벌써 5나노 이하 공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요가 워낙 폭발적이라서 TSMC의 캐파가 다 있을 경우에 다른 회사들한테 기회를 줄 수밖에 없고, 그 회사들이 또 신기술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디지타임스는 대만에 유리한 얘기만 나와요. 모르셨던 분들은 좀 걸러 들으시기 바랍니다. 얘네 맨날 삼성 망해라, 인텔 망해라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는 곳인데, 여기서까지 이러한 트로이 목마다 패키징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상당히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 오늘 간단하게 5월 9일 위클리 브리핑 마쳐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휴머노이드, 첨단 전략 산업 이렇게 뉴스 브리핑 해드릴 수 있도록 제가 부지런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주말 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